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5화 선행 스케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적은 댓글 내용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어서 뭐랄까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5화에 충격적인 선행 스케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의미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번 65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64화가 어떻게 끝났었는지 살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에 도달하게 되고 모로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미 메르스에게 복사 능력까지 봉인된 모로는 말도 안 되게 강해진 손오공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모로는 엉망이 된 몸으로 손오공에게 목숨을 살려달라 구걸하게 됩니다. 손오공은 메르스의 의지를 이어받은 은하페트롤 대원이라면 모로를 사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은하페트롤이 아닌 지구인으로 싸우겠다며 은하페트롤 마크가 있는 옷을 찍고 64화는 끝이 났는데요. 65화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크리링이 선두를 가지고 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손오공과 모로의 싸움을 보고 뭐야 손오공이 압승하고 있잖아, 선두를 가져올 필요도 없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네가 늦게 온 거. 크리링이 지금 부상을 심하게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콜로, 베지터, 손오반의 길을 느끼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눈은 달렸는데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손오공은 모로가 깔려있는 돌을 파괴시키자 돌은 가루가 되고 모로의 모습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요. 64화에서 모로가 구걸했던 모습은 어떤 속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신경 쓰이는 게 돌을 치우려면 보통 기탄 등으로 폭파시켜야 되지 않나요? 모로에게는 상처 하나 없이 돌만 깨끗하게 가루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어쩌면은 손오공이 파괴신들의 파괴를 응용한 손오공만의 기술을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일어나라는 손오공의 말에 모로는 힘없이 일어나 보지만 손오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오공은 어느새 크리링 옆에 있었고 크리링에게 선두를 가져간다고 하며 크리링의 손에서 멋대로 선두를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손오공이 한 손 가득히 선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선두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로는 크리링의 존재를 눈치채고 저놈은 누구지? 라고 하는데 예전 모로가 세븐3 일당의 싸움에서 크리링과의 전투를 보고 있지 않았던가요? 모로가 기억력이 나쁜 건지 토요타로가 기억력이 나쁜 건지 크리링에게 선두를 가지고 온 손오공은 모로에게 다가가 은하 형무소로 들어간다며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 다시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하라고 하자 모로는 손오공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 몰랐다는 표정과 함께 손오공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정신 나간 놈, 그러자 손오공이 선두 하나를 모로에게 던지게 되고 이 상황에 모로뿐만이 아니라 자코 크리링도 당황해 합니다. 모로가 이게 뭐냐고 묻자 손오공은 그걸 먹으면 체력은 한순간에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며 체력을 회복시키고 자코에게 은하 형무소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모로는 손오공의 말대로 선두를 먹어보고 회복된 자신의 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세븐3의 회복 능력보다 우수하다는 말을 합니다. 뭐 선두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로의 잘린 팔도 부러진 뿔도 원래의 모습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천사 메르스에게 봉인당해서인지 우리가 우려했던 복사 기술을 할 수 있는 구슬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크리링과 자코 그리고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손오공이 제정신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손오공은 모로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로는 물론 약속은 지킬 것이지만 한 가지 남겨둔 일이 있다며 그건 내 놈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재생된 팔로 손오공을 공격하며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5화 선행 스케치는 끝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운 빠지는 이야기예요. 우선 손오공이 모로에게 선두를 던져주는 장면인데요. 셀편에서 손오공이 선두를 셀에게 던져주는 그 장면보다도 손오공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꼭 이 선두를 던지는 장면도 셀편의 오마주처럼 보일까요? 모로편은 이전에 드래곤볼 원작의 이야기와 요소들을 상당히 빼와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팬서비스 같기도 했고 잊고 있던 이야기나 설정을 다시 떠올리며 추억에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선두를 모로에게 던져주는 장면을 보니까 조금 너무한다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적당히 사용했다며 오마주로 생각하고 정말 재미있었을 텐데 이제는 남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식이라면 다음화의 모로가 크리링을 죽이고 또 손오공은 분노해서 새로운 변신을 한다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댓글을 적어주셔도 더 이상의 베지터의 등장은 모로편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개그로 어떤 분이 댓글을 적어주신다고 해도 이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일어날까봐. 모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리야마 스타일의 전개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편에서는 토요타로가 상당 부분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분명 토요타로가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토리야마가 토요타로의 스토리를 승인해 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번 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토요타로와 손오공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도 저는 이해되고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독자의 마음으로는 아마 드래곤볼 슈퍼 보면서 처음으로 입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구인으로 싸우겠다는 손오공의 각오예요. 지구인으로 싸우겠다며 손오공은 모로에게 선두를 하나를 던졌는데요. 아마도 지구인은 상대가 악인이라고 해도 목숨을 소중히 다루고 무조건 정해진 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인정을 베풀고 기회를 준다는 뜻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손오공이 모로를 사형시켜야 하는데 모로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은하 형무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분명 모로는 사형시켜야 할 죄수이고 은하 형무소에는 모로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했는데 은하 형무소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건 손오공이 모로를 살리겠다는 또는 모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은하 페트롤 마크가 달린 옷을 찢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손오공과 메르스와의 대화에서 메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왜 악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집착하지 않느냐는 메르스의 질문에 손오공의 대답은 적보다 자신이 더 강해지면 되고 그러면 몇 번이고 또 싸울 수 있으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좋은 녀석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메르스는 손오공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한 메르스이고 빠르게 모로를 처치해도 그만인데 맞아요. 손오공의 무의식의 크기를 완성형으로 만드는 것이 모로를 메르스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메르스가 죽기 전에 손오공이 무의식의 크기를 완성하면 그 누구에게도 패할 일은 없을 것이고 두근두근으로 가득한 이 은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메르스는 손오공에게 모로를 죽여달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요. 메르스와의 대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오공이 무의식의 크기를 완성해 적보다 더 강한 손오공이 되어서 상대를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손오공을 믿고 있기에 손오공의 방식대로 은하를 지켜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두예요. 손오공이 상당한 개수의 선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동안의 드래곤볼이라면 카린이 아무리 열심히 선두를 재배해도 언제나 그랬듯이 선두는 Z전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화는 왜 이렇게 많은 선두를 가지고 있을까 싶었어요. 또 한 번 모로와 Z전사들의 큰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는 떡밥일까요? 손오공이 모로를 살려주려고 결정했을 때 굳이 선두를 모로에게 주지 않았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혹시라도 모로가 돌에 깔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선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선두의 일부만 잘라서 줘도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손오공은 모로에게 선두 하나를 통째로 주었고 모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준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좋게 생각해보면요. 자꾸 나쁜 생각이 돼. 모로가 아무리 몸이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손오공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모로가 은하 형무소에 다시 갇혔을 때
더 이상 탈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손오공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겨우 손에 넣은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의 힘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길게 봐도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기를 도대체 누구에게 시험해 보겠어요. 모로가 죽지 않고 조용히 은하 형무소에 있어준다며 손오공의 최적의 샌드백 스파링 상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브로리처럼 말이죠. 또 모르죠. 정말 단순한 손오공의 방식으로 모로가 좋은 녀석이 될 때까지, 모로가 쓰러질 때까지 패고 선두를 주어 회복시키는 것을 반복하려는 생각일지도 모르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전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크리링에게서 선두를 가져간 건데, 선두를 하늘만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선두를 통째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동안의 드래곤볼 진행 방식이라며 이제부터 선두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모로가 선두를 먹고 풀파워가 되었다고 해도 손오공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모로의 마지막 발악으로 모로 편도 슬슬 끝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좋게 끝내주었으면 합니다. 오마주의 범벅으로 이도 저도 아닌 에피소드가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베지터가 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뉴 특전대와의 전투를 오마주에서 카카로트 너가 모로를 죽이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라면서 모로에게 마지막 막타를 날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손오공과 모로의 싸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보시나요? 손오공이 선두를 모로에게 던져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크리링과 자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제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